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의 계급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오늘도 멀미나는 변동성을 수반했던 국내 증시입니다. 어제 검은 월요일을 보내고 오늘은 좀 시원하게 반등을 해줬으면 했는데 오늘 역시 상승과 하락을 정말 제멋대로 반복하던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플러스 전환하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2시경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그 지점 대비해서 낙폭을 조금은 만회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수익률 급락이 이 반대 매매로 전이되면서 개인들의 대기 매수 여력도 감소했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죠. 더 강한 공격을 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 증시를 더욱 흔들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26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 19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저점 대비 낙폭을 만회해준 주인공들은 반도체 소부장이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너무나도 커져버린 이 변동성 장세에서도 우리는 어떤 기회를 가지고 이 상승률을 지켜가야 할지 잠시 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는 오스틴 전문가님입니다. 잠시 후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캐스터와 함께 오늘의 시황 알아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흑백 주식 캐스터 이지우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우리 시장 극심한 변동성이 연출됐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만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어제의 급락장을 조금은 만회하나 싶었습니다만 코스피 오늘 7,000선까지 가까이 갔었지만 반도체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6,500선까지 밀리기도 했었고요. 코스닥은 바이오주 급락의 여파로 낮 12시가량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시죠. 다행히 오후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는 반도체 소부장주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하락세가 조금은 만회되면서 1.92% 하락한 783.9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역시 오늘 반도체주 대형주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0.74% 오른 6,856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포지션이 눈에 띕니다. 오늘 기관이 특히 많은 물량을 가져가면서 지수 상승 견인 주도했습니다. 3조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아냈습니다. 외국인은 그간 팔아냈던 물량에 비해서는 소폭이지만 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9,523억 원 사자세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아냈습니다. 반면 개인이 홀로 팔자세 보였습니다. 4조 1,000억 원 넘게 팔아냈는데요. 많은 물량을 덜어내면서 공포투매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매도 우위 가져갔습니다. 2,472억 원 팔아냈는데요. 반도체 소부장주가 오늘 강세를 보인 것과 다르게 원익 IPS와 PSK를 가장 많이 덜어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729억 원, 1,587억 원 매수 우위 가져갔습니다. 기관은 외국인과 상반되게 PSK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약세인 흐름 속에서도 강한 흐름 보여준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흥구석유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충돌을 벌이고 있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해상 봉쇄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간밤 9% 넘게 급등하며 우리 장에서도 정유주가 어제 이어 오늘도 대부분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흥규석유는 장 초반 17% 넘는 급등 보였는데요. 낙폭을 조금은 줄이면서 전 거래 대비 약 9% 오른 12,68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석유는 1.31%, 중앙에너비스도 0.86%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대원전선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증설과 세계적인 전력망 증설 움직임에 힘입어서 핵심 전력 케이블 수요 확대로 독보적인 수혜를 입고 있죠. 전 거래일 대비 17% 넘게 오른 12,7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반도체 소부장주 PSK입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가 대체로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공급 부족은 이어지겠지만 수요 강세는 여전할 것으로 보는데요. 한미 반도체가 오늘 양호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PSK는 10.24% 올랐고요. 이 밖에도 주성 엔지니어링 5%, 원익 IPS 1% 넘게 오르는 등 반도체 소부장주들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오늘 밤엔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하반기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나스닥의 방향, 채권 시장의 흐름까지 한꺼번에 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관련 소식 유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흑백 주식 캐스터 이주였습니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 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스틴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아직 화요일 맞죠? 네, 맞습니다. 너무나 이 주식시장 대응하는 이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벌써 금요일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커진 변동성 어떻게 보시나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지금은 이 변동성을 이제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좀 시장의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거 물론 어렵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이 변동성에서 엇박자를 타면 굉장히 크게 몰릴 수 있는 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의 이 흐름 자체가 이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어쨌든 변동성이 계속 크고 오늘도 코스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분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보시면은 거의 W자를 그렸어요. 그렇죠? 이날 딱 이 마우스 기점이 딱 시작 지점이었는데 살짝 오르면서 시작했다가 급락하고 그리고 살짝 들어 올렸다가 또 살짝 빠지고 다시 반등.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늘 일봉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다. 120의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긴 했지만 다행히 밑골이 강하게 남겨서 7,0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선방은 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지금 이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어디 쪽으로 계속 돌고 있는지 좀 그중에서 우리가 조금 빠르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노릴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을 좀 선정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베이스를 잡으시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관망하시면서 이 지수의 흐름과 수급의 현황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이 시장의 방향성을 먼저 탐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수적인 입장에서 관망을 하면서 이 시장 방향성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하셨는데 네네. 전문가님이 항상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코스피 지수 7,000선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네네네. 깨고 내려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7,000선, 코스피 7,000선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깼단 말이죠. 어제 깼죠, 사실. 네. 어제 강하게 밀리면서 종가가 이제 거의 마이너스 8%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반등은 하긴 했지만 6,856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7,000포인트 이상까지는 좀 올려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 제가 또 좀 재미있는 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이거 보시면요. 최근 1년 누적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현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요. 여기 왼쪽 끝에 있는 이게 딱 1년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개인과 외국인의 이 수급 그래프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 점선이 그려져 있는 이 날이 5월 7일이에요. 정확히 이 날을 기점으로 K자형 수급이 만들어졌죠. 네. 그렇죠. K자형 수급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이 이때부터 강하게 매수를 했고 이때부터 외국인이 강하게 순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기점이 언제냐? 코스피 7천이에요. 딱 돌파한 날. 네. 돌파한 다음 날. 그렇죠?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날인데 정확히 이날입니다. 이날부터 이 9,300포인트까지 올라왔었던 국내 증시가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이 올린 게 아니라 개인의 수급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개인의 투매가 나올 때는 저점 신호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이 좀 그런 좀 초기의 신호를 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7,000포인트를 회복하진 못했지만 오늘 수급 현황을 지금 같이 보시죠. 보시면은 개인이 거의 6조 가까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거의 2조 원, 그리고 기관이 약 4조 원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개인 투자자분이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잖아요. 네. 사실 그동안의 이 기술적 분석상 이 과거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쭉 나오는 그 시점이 사실 단기적인 바닥 신호로 조금 잡힐 수 있다는 확률이 꽤 높아요. 네,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좀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투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쭉 받아내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저는 단기적인 바닥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다행히 오늘 120선을 깨진 못했지만은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을 해줬지만은 다행히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구조적으로 지금 레버리지 ETF 네. 미치겠습니다 정말. 아니 당국에서 지금 정책 당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뭐 간담회 열고 뭐 관련해서 뭐 이제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을 좀 보여주겠다 말은 하는데 확실한 게 지금 나온 게 없어요. 또 내일 대통령이 업무 보고에 관련 논의가 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이 희망 고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이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하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어렵긴 해요, 사실. 그렇죠. 이걸 상장 폐지시킬 수도 없고요, 그렇죠. 상장 폐지시킬 수도 없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진입 요건을 대폭 상승시키는 게 결국에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데 그거를 빨리 해줘야 돼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계속 오늘도 그렇고 최근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주보다 ETF 단위 종목 ETF 거래량이 그리고 거래 대금이 더 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그렇죠. 맥도독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재 이 시장의 불균형적인 이 수급 상황을 하루 빨리 풀어주는 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뭐 오늘 밤에 발표되는 뭐 CPI 발표도 있고 그리고 쭉 이어서 뭐 ASMR 실적 발표나 그리고 7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확정 실적 발표에 이어서 하이퍼스케일러의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 이런 것까지 쭉 확인해야 하지만 그 전에 이 수급적인 꼬임 먼저 풀어줘야 그런 것도 호재로 작용을 했을 때 우리 증시에 온전히 이 긍정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빨리 좀 관련된 정책이 나오고 실행이 돼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 출시 이후 꼬여버린 수급인데요. 이 관련 논의가 좀 나와야 우리 증시에 좀 따뜻한 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또 개인의 이 투매를 보고 지금이 단기 바닥이다, 이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지난주까지는 이제 바닥을 확인했구나. 네. 이제야 좀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 이제 어제 접어들면서 바닥보다 더 깊은 지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암울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 하방 쪽으로는 포인트를 어디까지 선을 좀 잡아봐야 할까요? 일단은 저도 사실 놀랐어요. 지난주에 이제 지금 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60이 이동평균선은 그래도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60이 이동평균선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꼬리를 보시면은 한 7,700선, 뭐 조금 러프하게 보면은 7,500선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켜줬어야 됐어요. 근데 여전히 이 수급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쨌든 투매가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하방은 어디까지 열려 있냐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그래도 이거 좀 지우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파란색 선 20주선을 좀 지켜주고 20주선에 지켜주는 건 아니지만 걸쳐져 있어요. 그렇죠? 차트상 네.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 어디까지 열려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일단 6,500까지는 좀 열려 있다고 봐요. 6,500이 어느 선이냐면 121 이동평균선 아래 바로 아래입니다. 오늘 저가가 6,448포인트였는데 그래도 오늘 이거를 말아 올렸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근데 그게 외국인의 수급을 동반해서 올렸다는 것. 이게 저는 일단 첫 번째 긍정적인 신호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방은 물론 생각은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도 여전히 봐야 되지만 그래도 저는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저는 10,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수급 상황과 그리고 사실 수급적인 이슈 제외하고 다 떼어놓고 보더라도 저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도 실적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수급 때문에 가려진 거지 2분기 실적 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업종들이 이미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게 풀려야 됩니다. 단위 종목 ETF 정말 답답한데 저도 어쨌든 하루빨리 좀 풀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6,500선이라고 하셨죠. 이 네. 하방 쪽으로 6,500선도 지지 라인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이제 코스피는 단기 바닥이고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봤는데 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어제 그쵸. 시장 빠질 때 그래도 버텨주면서 네. 오늘 역시 좀 기대를 했는데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이미 800선 내어준 지금 상황에서 더 빠질 게 있나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여기까지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마지노선이 이 최종 이 바닥 라인이 그래도 8,000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800선. 800선은 그래도 지켜주지 않을까 저는 예상은 했는데 이 800선을 생각보다 지지를 해주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에 있는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팔고 지금 레버리지로 어쨌든 계속해서 자금이 옮겨가고 있고 오늘 어쨌든 코스닥의 하락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알테오젠. 무너졌죠. 네, 알테오젠이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11% 마이너스 11%이긴 하지만 통합지세로 보시면은 저가가 거의 18%였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흑백키친 내에서 또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 어쨌든 제약바이오가 오늘 무너지면서 ETF 알테오진이 어떻죠?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관련된 ETF 중에서 비중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ETF를 팔면 자연스럽게 관련돼 있는 이 ETF 구성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빠지는 현상, 같이 파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800선은 꼭 지켜줘야 된다고 보고요. 코스닥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은 저는 정확하게 950선부터 1000포인트까지 이 제가 동그라미 그려놓은 이 라인 이 부근까지 올라오는 그 시점부터 좀 추가 대응이나 신규 진입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역시 다시 돌아와서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요. 그렇죠. 관련 그게 논의가 나와야 확실히 할 것 같다. 풀려줘야 어쨌든 우리 시장도 좀 건강하게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또 반등이 나올 때 950선 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고요. 흑백키친 내에서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네. 우리가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봐야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렇죠. 네,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3스타 레시피를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와 그 섹터의 다양한 모멘텀 분석을 통해서 최상 등급의 종목을 찾아볼 텐데요. 오직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섹터와 모멘텀 그리고 종목들 중 향후 성공 투자 전략이 있는 전문가님만의 레시피 조합은 어떤 것일지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님이 가장 눈여겨보는 최선호주가 추려지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을 보고 현 시점 가장 핫할 제철 재료들을 좀 담아봤는데요. 네. 오늘의 제철 재료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금융지주, 화장품이 되겠는데요. 아, 네. 반도체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볼까요? 네, 이 세 가지 반도체. 모두 우리가 그렇죠. 가져갈 그 섹터일까요? 저는 오늘은 반도체는 꼭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음. 제가 요즘 반도체 얘기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금융지주를 좀 오늘 한번 다뤄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그동안 금융지주 쪽은 다뤄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화장품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랑 금융지주, 이 섹터, 이 업종을 다뤄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반도체와 금융지주를 가지고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재료, 반도체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반도체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보다 좀 소부장 쪽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소부장, 특히 장비 쪽을 좀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결국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하고 이 두 종목 제외하고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수급이 가장 빠르게 유입이 되고 회복률도 가장 빠른 게 결국 반도체 소부장, 그 중에서도 장비주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이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전히 반도체 장비주 위주로 좀 봐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킥소스는 반도체 장비주가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도 어떤 쪽일까요? 반도체 장비에서 전공정, 네. 전공정 그리고 후공정이 있는데 오늘은 좀 후공정 장비 쪽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전공정은 네. 또 생존 종목으로 또 갖고 왔기 때문에 네. 네, 방송 말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지금 시간에는 후공정 장비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올 섹터로 반도체 소부장을 또 이야기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좀 다음 밸류에이션 릴레이팅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오늘의 메인 요리 한번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메인 요리는 또 오늘 마침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테크윙 종목 한번 다뤄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테크윙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테크윙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상승 모멘텀을 좀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테크윙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여기 5시 방송은 아니지만은 다른 시간대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10%, 10.49%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상승의 이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간단해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어떻게 잘 나왔냐? 일단 후공정 장비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가 핸들러 장비랑 큐브 프로버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큐브 프로버 장비는 한마디로 D램, HBM을 만드는데 D램을 적층을 해야 되죠.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아파트처럼 쭉 쌓아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수율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하 전에 이 고객사로 가기 전에 분량을 잡아내야 되는 전수조사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그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큐브 프로버 장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메모리 3사,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지금 HBM의 생산 능력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렇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결국에 그리고 실적으로 또 증명이 됐어요. 자, 실적 보시면요. 이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25억이 나왔거든요. 네. 125억 기억해 주세요. 네. 125억이 나왔는데 작년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58억이에요. 1년을 지금 분기가 이긴 건가요? 거의 3분기로? 따라잡은 거죠. 음. 네. 1분기 때 97억 나왔고요. 2분기 때 125억이 나왔다. 그렇다는 것은 이 두 개 분기 만에 작년에 1년치 영업이익을 따라잡았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사실 그동안 변동이 굉장히 컸었던 종목인데 왜 컸었냐. 얘네가 지금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이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네. 루머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락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실적을 어제 나온 실적을 보고 확신을 한 거죠. 아, 얘네가 장비 납품을 잘하고 있구나.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실적이 안 그러면 이 정도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으로 증명된 이 주가의 상승, 이 추세 상승, 단기적인 추세 상승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저는 내일 당장 따라붙어도 된다고 봅니다. 바로요? 네네. 오늘 왜냐하면 10%대 이 상승이 나왔어도 따라붙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 흑백키친 내에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오늘. 네. 왜냐하면은 그렇군요. 수급도 그렇고요. 외국인이 지금 3거래일 연속 진입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이미 잘 나왔고 그리고 시장이 어쨌든 수급이 조금 더 확실하게 좀 거래량과 수급이 동반되면 최소 6만 원 라인에 지금 매물대가 좀 많은데 여기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실적으로 증명된 이 자리가 만들어졌고 추세상으로도 4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와 함께 양봉이 만들어졌죠. 이렇다는 것은 단기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자신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테크윙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2분기 실적으로 증명이 된 단기 상승 추세의 시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내일 당장 따라붙어도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흑백키친 내에서 더 정확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또 금융 지주인데요. 사실 변동성, 이 7월 들어서 변동성 장세에 접어들면서 네. 이제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금융지주 쪽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정 부분 좀 들고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화장품도 약간 방어주 성격이 있죠. 네.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데 화장품도 굉장히 주가의 이 등락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편차가 크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KB금융을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은 추세가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금융지주 업종이 은행주는 편차가 조금 있지만은 특히 이 금융주들이나 지주사 쪽이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꽤 많이 담고 있어요. 꽤 많이 담고 있고 어쨌든 최근에 이 국내 증시에서 수급과 차트가 가장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섹터가 결국 금융지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역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이미. 1분기부터 2분기 지금까지 정말 역대급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이 그래프의 흐름만 보시죠. 우상향하는 흐름 최근에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도 보시면은 활동거래 계좌 수와 투자 예탁금, 신용 잔고 추이까지 전부 다 우상향을 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예탁금과 신용 융자 추이도 보시면은 예탁금도 거의 130조까지 갔다가 지금 한 100조대 초반에 위치해 있는데 어쨌든 100조가 넘는 아직까지 있고 신용 융자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이다. 결국에는 지금은 실적이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이 업종들이 좀 살아남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는 저는 한양금융지주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네. 지주사 중에서. 하나금융지주요. 네. 그럼 지주사 중에서는 우리가 좀 담아가 보고 싶다 하면 최선호주는 하나금융지주가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좀 이것저것 이 금융주들 봤는데 차트가 가장 이쁘기도 하고요. 네. 네, 수급도 조금 많이 좋습니다. 확실하게 뭐 다른 종목들도 연기금이나 투신, 뭐 사모펀드 이쪽에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5일선이나 11선 부분까지 붙어주면은 살짝 단기 조정이 나오면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조금 진입을 하셔도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수익률 플레이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비중은 너무 크게 말고요. 한 10% 내외, 10%까지는 조금 많고 5%에서 한 3% 정도 네, 짧게 가져가는 방법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살짝 이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제 단기 스윙 관점으로 우리가 네.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 듣고 왔는데요. 흑백키친 내에서 더 정확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저트를 이제 맛볼 시간인데요. 네.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 흑주식은 우리가 공략해서는 안 되거나 또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주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전문가님이 단순히 기술적 움직임으로만 차트를 분석하시고 최종 판단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네, 사전에 오스틴 전문가님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바닥을 완전히 다지고 있네요. 네, 네. 오늘 시장 또 8% 급락이 나왔는데요. 네. 바로 한번 키워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부탁드립니다. 경쟁사의 피하 주사 제형 기술 확보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8% 수준에서 마감을 했다. 잠시만요. 어쨌든 바이오인데, 네. 그렇죠? 피하주사 몇 글자예요 이게? 네 그 글자고요. 네. 사실 방송 시작할 때 앞단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 종목은 그러면은 알테오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테오젠 정답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도 그래도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 네. 오늘의 급락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비중이 좀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사실 이 종목도 일단은 흑백 판단 먼저 내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은 흑주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흑주식이냐? 네. 어쨌든 오늘 노이즈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기사를 제대로 뜯어보면은 알테오젠의 악재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왜냐면은 만약에 진짜 악재로 작용이 됐으면 이 반등이 없었겠죠. 지금 분봉 차트인데. 그냥 하한가까지 내려갔을 겁니다. 최소 8% 수준에서 마감하는 게 아닌 이 밑꼬리 18%까지 내려왔던 이 밑꼬리가 여기까지 그냥 몸통으로 꽉 채워서 마감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알테오젠 대표님이 또 나와서 이제 발언을 해주셨어요. 이제 SC 이 피하주사 제형 SC 플랫폼에 자기 쪽이랑은 영향이 없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지금 만들어낸 이 피하주사 어쨌든 관련된 게 알테오젠의 근간을 뒤흔들 어떤 이 이슈는 아니긴 해요. 네, 특허는 어쨌든 알테오젠이 갖고 있고 또 에피스가 지금 이제 오늘 조금 수급이 굉장히 괜찮게 움직이긴 했는데 KRX 시세로 보면은 플러스로 마감은 하긴 했죠. 네. 어쨌든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음봉 마감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알테오젠에게는 그래도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기 악재 소식은 아닌데 지금 따라붙기에는 애매하다. 네네. 순전히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봤을 때 지금 따라붙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30만 원 라인까지는 올라와줘야 다시 반등 추세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아직까지는 바이오를 크게 건들면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추가 진입. 지금 라인에서 그럼 추가 진입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실 텐데 아직은 추가 진입 타이밍은 아니다. 최소한 다시 30만 원 위까지는 반등을 해줄 텐데 30만 원 또는 32만 원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진입을 하는 게 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수급이 돌아왔을 때부터 신규 진입 타점을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슈니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흑주식 판단 내려주셨고요. 30만 원 선까지 나올 때까지 다소 관망하는 자세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흑백 키친 내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후반부에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생존 포인트 교육과 또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생존 종목, 즉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방송 종료 후에 이 생존 종목명이 바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전문가님과 함께 교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수익률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현 시점 우리 증시 지금 바닥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 보면서 어떤 종목을 담아가야 할지 예의주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수익률표 보니까 삼성전기가 미슐랭 3스타거든요. 그렇죠. 혹시 다른 종목, 여타 다른 종목들 중에서는 이 3스타 종목이 될 다음 후발은 어느 종목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일단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유진테크 쪽을 조금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지금 거의 이제 100% 수익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유진테크 위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드려 보자면 차트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 그렇죠? 장비주로서 고점 찍고 약간 내려왔다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딛고 지금 이 6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정도 라인에서 지금 14만 5천 원 부근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지금 라인 이제 15만 원 이상 올라왔을 때 진입을 하셔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수급부터 좋고요. 이 기간 수급인데 기간 수급도 괜찮고 거래량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올 때도 힘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진테크도 저는 앞으로 어쨌든 이 반도체 소부장 슈퍼사이클이 지금 도래한 초기가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좋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도 좋은 타이밍이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위치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이 궁금하셨을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 삼성전기, 그렇죠? 미슐랭 3스타 종목이긴 한데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렇죠? 이제 125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다행히 120만 원 이 주황색 선이 120만 원인데 120만 원 라인을 딛고 올라오면서 밑꼬리 남기고 마감을 했다는 점은 좀
다행이다 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치는 이 호가와 이때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정확하게 120만 원인데 여기가 저는 최종 지지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따라붙기보다는 신규 매수 타점 관점에서는 대략적으로 60의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한 145만 원 라인까지는 확실하게 반등을 해줘야 추가 이 윗단에서 진입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145만 원 라인에서는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 지금은 좀 단기적인 노이즈로 이 수급의 이슈로 조금 흔들리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봤을 때 충분히 다시 200만 원 이상 올라올 수 있는 종목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추가 진입 타점 또는 신규 진입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흑백키친 내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진테크 리뷰해 주시면서 반도체 소부장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생존 종목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까지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흑백키친 내에 입장하셔서 이 종목명도 함께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강의 또 시장의 이벤트에 대해서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네. 전문가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건강하지 못한 시장일수록 사실 예민함은 더 커지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이벤트들을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걸 알고 시장을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장을 대응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주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표 한번 보시죠. 오늘 저녁 9시 반 21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인데 이제 단기적인 그리고 한 8월, 9월까지 봤을 때 단기적인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이 지표가 CPI 그리고 수요일 날 또 예정이 되어 있는 6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이렇게 쭉 선행 지표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장비 기업이죠. 노광 장비 기업 ASMR의 실적도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에도 TSMC 그렇죠?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 TSMC도 실적 발표가 쭉 예정이 되어 있고 목요일에는 또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어떤 힌트를 얻었었죠? 금융지주 쪽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이 이벤트가 목요일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요일 또 증시가 휴장이에요. 재연절로 인해서 증시가 휴장이고 그리고 금요일 미국에서는 또 옵션 만기일이 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전까지 쭉 이어져 있는 이번 주 일정 쭉 참고하시면서 시장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흑백키친 내에서도 제가 지표들 그리고 일정들 자세하게 또 분석하고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발표 예정되어 있는 CPI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목요일엔 TSMC의 실적 발표까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팔로우업 하기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흑백키친 내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입장하셔서 함께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계속해서 방송 앞단에서부터 오늘 반도체 소부장 소개해 주실 거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슈퍼사이클 도래한 만큼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네. 바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생존 종목은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그중에서 전공정 장비주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난 방송 그리고 한 2주 전 방송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반도체 소부장을 계속 봐야 된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 기조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장비를 만드느냐? 방막 증착 장비와 열 처리 장비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미 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전통적인 반도체 이제 장비주인데 여기서 이 방막 증착 장비에 대해서 잠깐 조금 짧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막 증착 장비라는 것은 이 반도체 웨이퍼, 이 웨이퍼라고 하는 이 기본 판 위에
이 전기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아주 얇고 정밀하게 이 코팅막을 입혀주는 초미세 특수 코팅 기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전공정 앞단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이 최선단 앞단에서 들어가는 장비주가 방막 증착 장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빅3 기업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으로 이어지는 이 빅3 기업들의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의 최우선수혜주가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수급과 차트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사이에서 엇박자 타지 않고 정박자를 잘 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또 구간이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쭉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생존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오늘의 생존 종목 이 수급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 그리고 오늘로 이어지는 투신의 수급과 보험 그리고 연기금 쪽도 꾸준하게 지금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은 그 물량들을 지금 기관들이 받아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투자 신탁 쪽. 오늘 제가 갖고 온 이 표에서는 9,000주로 찍혀 있는데 장 마감하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몇만 주 이상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숫자가 지금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수급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지금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쭉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여기가 10만 원 라인이에요. 바닥. 여기 최근에 바닥 한번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바닥을 보여줬죠. 이렇게 쌍바닥을 보여주고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을 최근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등 추세로 만들어지고 있는 초입 구간입니다. 다시. 그렇죠? 그 물량, 이 반등 추세를 만들고 있는 주 세력이 기관 투자자, 그중에서 투신이다, 투자 신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120일 장기 이동평균선과 60일 장기 이동평균선 사이에 딱 위치해 있는 지금 딱 이 상황인데 다행히 13만 원 라인에는 매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쨌든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였는데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는 점 그리고 밑꼬리가 길게 나와서 이 120의 이동평균선을 확실하게 지지했다는 점 이거에 오늘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어디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16만 원 라인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일주일에서 2주 이 정도 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15만 원, 16만 원까지 열려 있는 이 차트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수급도 그렇고 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의 어쨌든 이 회복 탄력성도 그렇고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저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종목 위주로 우리는 대응을 하고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를 또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세한 공략 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또 흑백키친 내에서 제가 방송 후에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지금 이번 주 국내 증시 흐름을 체크하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형주 후발주자로 시세를 분출해낼 반도체 소부장인데요. 그중에서도 전통적인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 소개해 주셨습니다. 순환매 시장의 주인공이 될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흑백키친 내에 입장하셔서 종목명과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계좌가 눈부신 백색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